돈이 있어도 없는 척 사랑은 진실을 만날 때 빛나는 법이니까. 사랑은 아름답지만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재산과 지위가 얽히면 더욱 그렇죠.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백만장자임에도 찢어지게 가난한 척하며 예비 며느리를 시험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찾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들려드립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 민준이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미 그녀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수리형 28세 대기업 마케팅 부서 과장. 화려한 인스타그램 피드와 명품으로 가득한 SNS.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집안도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정말 민준이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문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인지. 어머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준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내가 가진 수십억의 재산, 회사, 별장들을 모두 숨기고 가난한 노모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김 비서, 오늘부터 한 달간 모든 일정을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삼청동 옛집을 준비해 주세요. 나의 계획은 단순했다. 낡은 옷을 입고 오래된 집에서 생활하며 돈이 없는 척하는 것. 부자인 아들이 가난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설정으로 수영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드디어 만남의 날. 어머니, 제 여자친구 수영이에요. 수영은 예상보다 수수한 차림이었다. 명품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옷에 화장도 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첫인상을 위한 연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네. 우리 집이 작고 허름해서 미안하구나. 수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따뜻한 집이에요.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 솜씨 좋게 음식을 준비했다. 명품 시계를 풀어 주머니에 넣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나는 일부러 실수를 했다. 값싼 유리컵을 깨뜨린 것이다. 아이고, 이걸 어째 이 나이에 손이 말을 안 듣네. 수영은 놀라지 않고 재빨리 치우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다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시험은 통과한 듯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돈 때문에 나를 선택했던 전 남편, 그리고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수많은 사람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나는 의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암시했다. 수영 양, 나이 들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민준이가 효자라 자기 거 안 쓰고 다 나한테 쓰는데 보면 안쓰럽지. 당신도 고생할 텐데. 수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민준 오빠는 효자인 게 멋있어요.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준비된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의 진심을 알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을 하려고 해요. 어머님도 꼭 오셔야 해요. 수영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단계의 시험을 준비해야 했다. 과연 그녀의 가족은 어떨지, 그리고 그들 앞에서도 수영은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민준이 돌아왔을 때 나는 그의 눈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내가 수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눈빛. 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업 실패 후 우리를 떠났던 그 사람. 민준이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으면 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사랑은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것일까?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연극을 계속하기로 했다. 수영의 가족 모임은 그녀의 부모님이 사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열렸다. 나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갔다. 수영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확인하고 싶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수영이 현관에서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예상과 달리 집은 화려하지 않았다. 깔끔하고 단정했지만 과시적인 요소는 없었다. 어서 오세요. 수영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수영이가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나는 그들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했다. 부유해 보이는 집안이었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는 진심 어린 존중이 느껴졌다. 민준이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살피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내가 이런 연기를 왜 하는지 몰랐지만 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식사 중에 수영의 아버지가 물었다. 민준 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민준이 대답하기 전 내가 끼어들었다. 우리 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죠. 실제로 민준은 내 회사의 후계자였지만 이것은 시험의 일부였다. 수영의 부모님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직업이 무엇인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죠? 수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식사 후 수영의 아버지가 민준을 서재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수영과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셨다. 수영이가 민준 군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수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우리 딸이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자랐거든요. 하지만 민준 군을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더 현실적이고 성숙해졌죠? 나는 놀랐다. 수영 양은 부족함 없이 자란 것 같은데요. 수영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저희도 힘든 시간을 겪었죠. 그때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거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나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에서 본 화려한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SNS를 보니 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던데. 수영이 부끄러운 듯 웃었다. 제가 패션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거든요. 대부분 협찬이에요. 실제 제 생활과는 달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물었다. 어머니, 수영이 어땠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이 연기 그만해도 될까요? 아직은 안 돼. 좀 더 지켜봐야겠어. 다음 날, 나는 더 강한 시험을 준비했다. 민준에게 내가 갑자기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수영에게도 알려달라고 했다. 이것은 잔인한 시험일지 모르지만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과연 돈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 수영이 정말 민준을 사랑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은 변함없을 것이다. 그날 저녁 수영이 병원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나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민준이가 수술비 마련한다고 발벗고 나섰어. 그런데 그 애가 자기 집 전세금을 빼려고 하더라고. 수영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제가 도울게요. 재적금도 있고 회사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후 나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지금까지 수영은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내가 준비한 것은 유혹이었다. 김 비서, 이번 주말에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나는 과거 사업 파트너였던 정 회장에게 부탁했다. 그는 내 계획을 듣고 재미있어 하며 돕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유명한 재벌가의 수장으로 아직 미혼인 아들이 있었다. 주말 민주는 출장을 가게 했고
나는 수영에게 전화했다. 수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민준이 친구 아버님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 수영은 흔쾌히 승낙했다. 네, 어머님.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정 회장의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수영의 눈이 잠시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아마도 민준의 친구가 이렇게 부유한 것에 놀란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정 회장이 우리를 맞이했다. 저녁 식사는 호화롭게 차려졌다. 정 회장의 아들 현수는 수영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잘생기고 매너가 좋았으며 해외 명문대를 나온 인텔리였다. 수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현수가 물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 저희 회사에서도 마케팅 인재를 찾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연봉은 지금의 2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수영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답했다. 감사합니다만 지금 회사에 만족하고 있어요. 식사 후 정 회장이 나를 서재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현수는 수영에게 정원을 구경시켜준다며 자리를 비웠다. 이것이 내가 준비한 진짜 시험이었다. 서재에서 나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정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았다. 현수는 수영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마련한 거예요. 수영 씨 SNS를 보고 첫눈에 반했거든요. 수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와 헤어지고 저와 만나보지 않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텐데 민준이 어머님도 병환이 심하시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드실 텐데 나는 숨을 죽이며 수영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진짜 시험이었다. 부와 안정 그리고 더 나은 미래라는 유혹 앞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수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민준 오빠를 사랑해요.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현수가 한 발 더 다가갔다. 정말 그게 다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와 함께라면 수영이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이런 대화는 나누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만 의연했다. 어머님, 저 먼저 가볼게요. 몸이 좀 안 좋네요. 나는 그녀의 태도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내 앞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진짜 마음은 다를 수도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수영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바로 내 정체를 밝히는 것. 과연 그녀는 내가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낼까? 아니면 기뻐할까?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어머니, 수영이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왜?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제 일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동안의 시험들이 수영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 나는 갑자기 내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민준의 말을 듣고 나는 즉시 수영에게 연락했다. 내 계획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겠다는 교만한 생각이 오히려 순수한 관계를 망치게 된 것은 아닐까. 수영아,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가난한 노모의 연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진짜 내 모습,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려 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수영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어머님, 그녀가 일어나 인사했다. 앉아라, 수영아. 나는 그녀 앞에 앉았다.
민준이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왜 그런 결정을 한 거니? 수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나는 놀랐다. 정 회장네 집에서 있었던 일? 네.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이 저를 시험하고 계셨다는 거요. 이번에는 내가 충격을 받을 차례였다. 어떻게 알게 된 거니? 현수 씨가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제안이 진심이라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웃으면서 이 모든 게 시험이라고 말하더군요. 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어머님이 사실은 백만장자라는 것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 계획에 허점이 있었다. 정 회장의 아들이 예상치 못하게 진실을 말해버린 것이다. 수영아, 난 그저 내가 진심으로 민준이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수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진심이요? 거짓말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어떻게 진심을 확인할 수 있죠?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돈을 보고 민준 오빠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하셨죠? 나는 심장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내가 한 일은 신뢰가 아닌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민준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기반은 신뢰잖아요. 수영의 말은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지키려던 가족의 가치를 오히려 내가 해치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수영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과거의 상처가 너에게 향한 거야. 나는 수영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일, 그가 사업에 실패한 뒤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일, 그리고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내게 접근했는지. 내가 그녀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나였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수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도 솔직해질게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니? 어머님이 누구신지요?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이시자 여성 기업인 대상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었다. 내가 그토록 비밀에 붙이려 했던 내 정체를 그녀가 알고 있었다니. 어떻게 알고 있었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영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마케팅 팀에서 일하면서 회사 인수합병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했어요. 어머님 회사의 자료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죠. 처음 민준 오빠를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오빠의 성함을 듣고 혹시나 싶어 찾아봤더니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 오빠가 자신의 배경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어쩌면 오빠는 제가 그의 배경이 아닌 그 자체를 사랑해 주길 바랐던 것 같았거든요. 나는 갑자기 민준이가 얼마나 현명한 아이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나와 달리 사람의 진심을 믿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를 시험하기 시작하셨죠. 수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준 오빠가 어머님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말해주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그래서 내 시험에 모두 응해준 거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영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정 회장님 댁에서 있었던 일은 그건 너무했어요. 제 진심을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다니. 나는 수치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내 상처가 너무 깊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됐나 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영이 물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우리 둘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두 분 다 여기 계셨군요.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알아요.
나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정 회장님 아들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수영이를 시험했던 모든 일들을 들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통제예요. 민준의 말은 예리한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정말 아들을 사랑해서 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어머니, 저는 수영이와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에요. 나는 아들이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었다. 민준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저는 수영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녀도 저를 사랑해요.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은 수영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갑자기 내 어머니를 떠올렸다. 돌아가시기 전 그녀가 내게 했던 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란다. 지금까지 나는 재산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 내 아들의 행복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민준아, 수영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내가 너희를 축복하마. 민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수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거짓말 없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살아가자. 나도 포함해서.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할래? 내가 웃으며 물었다. 카페를 나오면서 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 시간 내 마음을 짓눌렀던 두려움과 불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제야 나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인지도 모른다.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내가 원했던 대로 화려하고 호화로운 결혼식이 아닌 민준과 수영이 원하는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물론 비용은 내가 부담했지만 모든 결정은 두 사람에게 맡겼다. 어머님, 이것 좀 봐주세요. 수영이 청첩장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너무 심플한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마음에 들면 나도 좋아. 이제 내 의견을 묻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의 의견도 중요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아,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수영은 내가 저지른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너그러움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결혼식 전날 나는 수영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수영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나는 오래된 보석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내 어머니가 결혼할 때 썼던 진주 목걸이가 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의 것이었어. 세대에 걸쳐 내려온 가보야. 수영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 정말 소중한 물건인데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건데 당연히 너에게 가야지. 내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진짜 선물은 신뢰야. 이제부터 너를 온전히 믿고 존중할게. 그리고 내가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해요. 앞으로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이 완벽했다. 화창한 날씨, 아름다운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새 부부의 모습. 민준이 수영의 손을 잡고 성당을 걸어 나올 때 나는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사진 찍어요. 수영이 나를 불렀다. 나는 민준과 수영 사이에 섰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는 순간 수영이 갑자기 내 뺨에 키스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족이니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다.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할 필요도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다. 결혼식 후 1년 우리 집에서 민준과 수영의 첫 결혼기념일 파티가 열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거짓된 가난한 노모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부유해졌다.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영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곧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의 내 모습, 민준이가 아기였을 때의 사진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인 수영, 곧 태어날 아이까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진정한 사랑, 신뢰, 그리고 가족의 행복. 내가 그토록 재산을 지키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지 두려움 때문이었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수영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단순히 내 아들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란다.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찢어지게 가난한 척하는 백만장자 어머니가 아닌 그저 행복한 어머니이자 곧 할머니가 될 나로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